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 내외로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3222 이렇게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0.87% 올라서 814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전일 불확실성을 만들었었던 이제 CPI에 대한 흐름이 좀 해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가 훈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야간 선물이 좀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 좋은 시작을 끊어내고 있고, 반도체 쪽에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면 기술주의 랠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산업적으로 뭐 한미 이제 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적인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일단 스타트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CPI가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만 어제 CPI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품 쪽 가격이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상품 쪽 관련된 뭐 튀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품이 오히려 괜찮았고요. 서비스 쪽이 오히려 좀 올라갔죠. 근데 서비스 쪽의 상승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신차는 오히려 플랫했습니다. 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한 3, 4개월 정도 마이너스권이 꽤 깊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계절적인 뭐 일반적인 평균화의 회귀 되돌림 정도여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2분기가 역시 뭐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항공 부분이 역시 조금 튀어 올라는 것은 이것도 계절적인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쪽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가 좀 올랐지만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거의 한 9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마이런, 그러니까 새롭게 이번에 그 패드 인사가 새롭게 지정된 분이 한 분 계시죠. 마이런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트럼프의 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부 IB 쪽은 50bp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 쪽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가 만약에 다시 튀어오른다면 트럼프가 지정한 어떤 사람이 결국은 내년에 QE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채권 그 관련된 뭐 이렇게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채권 금리를 컨트롤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어서 S&P 500이 6,400포인트를 넘어서 마무리가 되는 전 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결국 오늘 시장에 한국 시장에도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1% 내외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0.7% 500원 오릅니다. 71,600원. SK하이닉스가 2.8% 더 치고 나가서 27만 원 다시 넘었습니다. 27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조선하고 변압기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합니다. HD 현대중공업 3.7%, 그리고 한화오션이 3.6%, 한국조선해양이 7.7% 치고 올라가고요. 나머지 조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도 2% 같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압기 전력설비 이쪽도 좋은데요. HD 현대일렉트릭 2.8% 강세 보이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1%, 뭐 나머지 종목들도 제약바이오가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ABL바이오, 삼천당제약, 그리고 HLB 등등 해서 1,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조금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오테크닉스가 3.7%, 원익 IPS가 4.7%, 솔브레인이 4%, 뭐 이런 종목들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펄어비스는 21%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이랑 변압기에 대한 흐름이 좋은데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인프라 쪽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은 그거랑 연동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게 알래스카,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이죠. 몇 개 없죠. 그래서 아마 조선 쪽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베트남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랑 방산 관련된 부분에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제 방문하는 것들, 또 필리조선서에 여러 이제 그 조선사에 좀 임원급이 가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도 나쁘지가 않는데 바이오는 일단 그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이게 패드워치에서 물론 금리 인하 확률이 매우 높아지긴 했고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거를 좀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만 관련된 유통 쪽도 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TO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뭐 드론 쪽들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확실히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쪽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미국 쪽에서는 약간 변동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 차들이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떨어졌는데 뭐 전고체라든지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어쨌든 강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의 약간 좀 순환매가 일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요, 눈에 띄는 부분? 네, 뭐 상승 섹터만 접어들고 보면 네. 지금 뭐 일부 여름철 코로나 이슈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정바이오 상한가로 올랐는데요. 뭐 GH 신소재, 뭐 여름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뭐 그건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조선주가 눈에 띄게 지금 상승폭이 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뭐 조선 쪽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MRO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알래스카 LNG 쪽 관련해서도 LNG 직접적인 투자를 조금 망설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에 대한 이슈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선 부분의 협력은 분명히 거기에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나 기자재 최근에 뭐 성광밴드나 뭐 태광, 태웅 이런 쪽도 눈에 띄게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결국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약간 오늘 화장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엔터주도 좀 빠지나요? 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네.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막 코스맥스, 한국 콜마, 실콘트 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았고 APR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어닝에서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한번 났다는 건데요. 중국 소비주가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진행되는 것은 조선과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분석 자료가 나온 건 전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MRO 군사 관련된 기지를 이 군산 쪽에 뭔가 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날에 군산. 예, 최근에 군산조선소에 이제 미군 MRO 기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날에 최근에 보면은 중국 소비주가 그날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때는 뭐 어닝과 상관없던 때였습니다만 그래서 조선업종이 많이 올라가고 뭐 MRO 관련된 자리를 뭐 군산이라든지 그다음 남해 쪽 뭐 여러 가지 지금 후보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군산 쪽으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좀 보면 이 중국 쪽에서 조금 위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미군 기지가 이제 군산에 생긴다고 하면 중국 쪽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표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논리가 형성되면서 그때 중국 소비자 좀 안 좋았어요. 이 화장품 같은 주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어닝이 좀 스크래치가 났고 네. 두 번째로는 JP 모건이었나 최근에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소비주들이 이제 조선업종이 강하게 반등이 모멘텀이 나올 때 약간의 그런 소비주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제 추정이다만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도 좀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역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이제 H22 중국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 쪽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공공기관 쪽에 H20 되도록이면 쓰지 마. 이게 여러 가지 뭐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백도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만드는 HBM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쪽을 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H27 관련된 수요주로서는 역시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HBM3 12단 퀄 통과 엔비디아 쪽 이야기가 오늘 외신에서 또 나왔습니다. 어제 알파 경제라는 쪽에서 국내에서 단독으로 나왔다가 오들면서 클릭해 보니까 기사가 지워진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또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인데 뭐 엔비디아를 뭐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파운드리 쪽이 삼성전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된 뭐 파운드리 쪽 미국 쪽의 투자 재개, P4 투자 재개, 평택 쪽 관련해서는 장비주들이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 장비 발주의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지금은 어닝은 하이닉스가 좋고 그다음에 밸류체인 쪽의 투자 모멘텀은 삼성이 먼저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결국은 삼성의 밸류체인 장비 발주 모멘텀을 가진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논리로 가니까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만약에 버핏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저는 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이고 엄청나게 지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대비 제약바이오의 수익률, 상관관계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어차피 9월 달에 금리 인하 경로로 가고 하반기에 보면 10월 지나면서 11월, 12월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구가했던 시즈널리티가 있는 쪽이고요. 연말에 또 학회가 있고 대부분 다 M&A나 라이센스 아웃이 중요한 것들은 11월, 12월에 많이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큰 종목들 가운데 알테오진이나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D&D 파마텍이나 비만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하반기에 조금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이전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셀트리온 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래소 이전이 됐을 때 움직임들이 이전 확정 전까지 주가들이 이미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점도 알테오젠이 만약에 그런 경로로 간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도 알테오젠 중심으로 뭐 리가켄바이오 등등을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D&D 파마텍도 한 5%, 리가켄바이오도 한 4%, 나머지 저 제약바이오 중에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뜯어 보겠습니다. 보노님한테. 오늘 단연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 굉장히 강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7%, 현대중공업 3%, 이 밑에도 현대미포, 현대마린솔루션, 한화오션 등등이 줄줄이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조선의 가장 큰 상승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38만 원 넘어서 38만 9,500원까지 39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전 고점이 39만 8,500원이니까 과연 이 기세로 전 고점까지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들 같은데 사실 위치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도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도 다 위치는 지금 좀 비슷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나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남은 그런 상황. 여기서 전고점을 다시 뚫고 어떻게 갈 힘이 있느냐, 그런 재료가 남아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걸 허락해 줄 거냐, 요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1, 2주 사이에도 계속 어떤 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2개 꼽았을 때가 조선이랑 변압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게 뭐 알래스카랑 조선이랑 방위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 쪽으로는 의존도가 우리나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건조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LNG선은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고 있어서 그냥
별개의 이슈로 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미국 모멘텀이 붙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쪽으로 좀 밀어주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예. 이 한국조선해양이 어쨌든 간에 고점에서 눌리고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하락전 가격대를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뚫어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연속선을 가지게 될 거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미 거의 주봉상으로 뚫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도 이 단기 이격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거를 이제 2달 정도 횡보를 거의 하면서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일선 조정도 굉장히 이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에 대한 베이스만 깔리면은 나쁘지가 않은데 수급 보시면 나쁘지가 않죠. 네. 특히나 연기금 중심으로 고가에서 땡기고 있는데 연기금은 패턴이 딱 2개예요. 어중간한 데선 잘 안 사고요. 확실히 위에 있어서 신고가 뚫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완전 내려와 있는 쪽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고가권에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이어서 일단 트라이는 한번 해볼 것 같다. 한번 지켜보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한테 변압기 여쭤볼까요? 아니면 조선 여쭤볼까요? 뭐 조선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조선 변압기 쪽에서 효성중공업 지금 5% 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조선이랑 비슷한 위치입니다. 전고점을 좀 뚫고 가고 싶어 하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조선변압기 쪽은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한 1, 2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로 보입니다. 예. 실제 지금 전기 관련된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지금 전기료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캐파 관련해서도 이렇게 빠르게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선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또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해저 케이블 이런 관련 부분들도 중국 쪽으로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반사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해저 케이블을 떠나서 이제 기본적인 변압기까지 이렇게 좀 확산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이 미국이 필요해서 많이 땡기고 모멘텀이 있다 이야기하는 논리와 비슷하게도 미국 시장에서 전선과 변압기 쪽도 그들이 필요해서 지금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 제품의 미국 향으로 가는 MS 마켓쉐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선 관련된 뭐 변압기 관련된 PPI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이쪽은 결국은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밸류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JYP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이따가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해피파로님께서 이거 박근영 부장님한테 HD현대일렉 다른 전력주에 비해서 항상 많이 내리고 덜 오르네요. 어제도 혼자 급락하더만 오늘은 다른 전력주보다 훨씬 덜 오름.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위치는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근영 부장님? 네, 사실 HT 현대일렉이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전력기기 관련된 국내 종목들 가운데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꽤 많이 아직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으로서는 HT 현대일렉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이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만 네.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괴리가 별로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또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ST 현대일렉을 어쨌든 탑픽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시 뭐 많이 내리고 오르내리고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구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부분이고요. 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 그룹들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캐파가 또다시 이제 증설되면서 하반기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산일전기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을 해서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로님 뭐 HD현대 일렉트릭 짧은 코멘트 있을까요? 아니요. 잘 설명해 네. 주셔가지고.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JYP 지금 9.4%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하락률 펄어비스 20% 다음으로 2위가 JYP가 9.3%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오늘 JYP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SM도 6%, YG엔터도 3.5%, 그리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돼서 파생된 그런 이런 업종들도 다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JYP는 이따가 실적 발표되는 게 생각보다 더 안 좋은가? 혹은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이게 좀 셀러온이 나오는 건가? 그리고 원래는 한 3, 4% 정도 좀 불안감에 떨어질 수 있어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SM이랑 YG랑 다른 애들이 뭐 3%, 5% 이렇게 밀리니까 거기에 디스카운트를 더해서 9%까지 밀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글쎄요, 뭐, 안 좋은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수급이 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JYP의 수급 추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좋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품회가 던진다라는 거는 지금 외국인이 완전 집어 던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집어 던질 거면은 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닌가요, 실적 발표? 네,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전일에 플리토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장 넥스거래소에서 이유 없이 한 4%에서 5% 있다가 딱 조금 지나니까 바로 엠바고 풀리면서 날아간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정보가 음모론입니다. 걸러 들으세요. 네. 약간은 정보가 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셌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음모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면 지금 보시면은 보니까 요 이제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4위에 지금 JYP 들어와 있잖아요. 또 외국인이 던진다는 얘기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지만 요게 지금 시간별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일별로 보면은 계속 샀었거든요. 근데 이 수급의 양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던 애들이 갑자기 발표 전에 던진다라는 거는 뭔가 얘네가 던질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음모론이긴 하지만 뭐 이따가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뭐 찌라시가 돈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엔터 쪽에 지금 막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도 약간은 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쪽 노이즈는 뭐예요? 그 지드래곤이랑 네. 양현석 씨 이런 부분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몰랐어요. 지드래곤이랑. 네, 양현석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은 예, 하면. 네, 요거거든요. 지금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물론 이건 JYP의 뭐 직접적인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일단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지드래곤이랑 YG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작곡가 A씨로부터 11월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YG 쪽에서 무단으로 이게 곡을 복제해서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합니까? 몰랐네.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어수선하고. 네, 그런 것도 뭐 투심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실적 발표에서 안 나오면 완전 그냥 내려 꼽잖아요. 예. 요즘 거의 스타일이 미국장처럼 돼 있으니까 분위기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 실적도 안 좋고 하면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올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며칠간에는 실적 나온다. 달바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장품 APR도 다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뭐 갑자기 막 11% 빠졌다가 또 버합으로 말아 올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변동성일 수도 있다는 거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한테 오늘 또 저기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것들 원익 IPS, IS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두는 실적이 나왔죠. 예,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상반기 매출 429억 달성. 영업 손실 126억, 적자폭이 감소했다. 그래서 파도가 14% 올라가고요. 솔브레인, 두산테스나, 유진테크, 솔브레인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등등. 오늘 코스닥은 저 소부장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부장, 박근영 부장 같은 부장으로서 평가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언제까지 부장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쨌든 나쁘지 않죠. 뭐 PBR 1.5배에서 브레이크가 일단 걸렸어요. 20 한 5, 6만 원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반등을 좀 주도하려고 이제 계속 모색을 했는데 H20 관련된 중국 관련된 허가가 떨어지면서 반등이 일단 나왔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 강하게 지금 최근에 모멘텀 플레이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엔비디아 쪽에 새롭게 만약에 HBM3 12단이 들어간다고 콜 테스트가 만약 확인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HBM4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일부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그 HBM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에 HBM3E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가격이 빠질 것이다. 올해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일부 좀 기사를 좀 외신 기사를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HBM4 관련해서 기존 제품보다 7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 그럼 결국은 그것이 뭘 뜻하냐? 삼성전자가 HBM3 12단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편중된 부분들이 높게 가격을 쳐서 줄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낮추어서 갈 수도 있다. 또 전자 입장에서는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좀 유리하게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3 쪽에서 어쨌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HBM4에서 빨리 선점을 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어쨌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전략으로서 삼성전자가 결국 치고 들어온 것은 대비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좀 더 높은 프리미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참전해 주는 것이 워낙 유리하죠. 콜 테스트가 통과되는 정도의 품질을 보여준다면 하이닉스가 결국 독점해오던 시장에서 삼성전자 들어오고 원활한 공급을 받으면서 가격까지 좀 더 낮출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고민이 많아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도의 HBM4 기준이 하이닉스가 한 50%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 보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20%, 30% 정도 가져갈 것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눌려있던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이쪽도 모멘텀을 받았고 예. 다음 프로세스는 이제 퀄컴 쪽으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파운드리 쪽에 도조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를 하면서 삼성하고 손을 잡고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효율성을 올리겠다. 집도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 잡히게 된다면 이건 좀 삼성에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좀 잘하고 있죠.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수율 문제, 단가 문제 분명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자도 좋을 것이고 하이닉스도 좋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불편하고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반도체 쪽은 여전히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탑 10 종목들 그러니까 뭐 탑 10 종목들이 AI나 거대 IT 종목들이잖아요. S&P 500도. 네. 거기에 시가총액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신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AI나 IT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반도체나 소부장 쪽의 분위기는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2분기 실적 부진, 신작 출시 연기,
붉은 사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2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게 몇 년째냐? 회사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분기 출시를 저희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확신을 가져와야 되는지, 펄어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사로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재작년부터 이분은 컴플레인 엄청 세게 하네. 재작년부터 해서 몇 차례나 미뤄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내년 1분기에는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리고 GTA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를 전에 하셨는데 또 내년에 가서 반복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예. 펄어비스 붉은 사막은 출시 시점을 2021년으로, 지금 2025년 8월입니다. 붉은 사막 출시 시점을 2021년으로 정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매를 미뤘고 2024년에 붉은 사막 출시 시점을 올해 4분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약간 미뤄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여기 실드 치던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됐으니까. 예, 붉은 사막. 하창호 본부장님, 여기 펄어비스 급락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이 펄어비스는 이 헛개비라는 오명이 또 생겼었던 회사죠.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펄어비스가 요거 왜 욕을 많이 하냐면은 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요 때가 도깨비랑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이 끝까지 올라왔을 때예요. 요때 목표 주가 제 기억에 20만 원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거기서 풀베팅 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생선 토막에서 지금 꼬리도 못 먹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설명드릴 때 게임이 있잖아요. 게임이 예. 있으면 처음에 이제 일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계속 떨어지는 거를 업데이트랑 뭐 신규 직업이랑 뭐 이거 막 세계관을 계속 넓히면서 어떻게든 막 부여잡아요.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게 블락을 자꾸 붙여야 되는데 신작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실적은 당연히 박살나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주는 그 신작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계속 고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면은 과연 이거 뭐 신작 출시한다고 누가 믿고 가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당하신 분들이 요 정도로 당하면 양치기 소년이 거의 그냥 늑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쨌든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9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마지막으로 잠깐 체크하고 그리고 중간 코멘트 들어보죠.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몇 거래일 동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네요. 이번 주 월화수 계속해서 한 100억대 초반에 이제 활발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 1000억이 안 되는 수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찍히는 그런 초반장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60억대, 그리고 기관이 840억대, 외국인은 플러스, 기관은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이 510억 팔고 있고 기관은 92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88억 플러스, 기관이 93억 플러스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혜정 부장님, 수급을 좀 보자면 여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지금 최근에 좀 탄력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290포인트 정도를 찍고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3,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상당히 그 다음 레벨업이 조금 힘들어지는 분위기예요. 역시 지금 정부의 어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 부분도 좀 혼선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최근에 주가의 상승분을 이끌었던 쪽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좀 윗골이 달리고 빠지진 않고 있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으나 그쪽에서 지금 편안하게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좋고 조선 좋고 다 괜찮은데 이 금융이나 지주사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섹터지 않습니까? 금융이라고 하면 은행,
보험, 증권, 그다음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대부분 한번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해주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도체 단단하고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변압기 등등 포함된 종목들이 섹터들이 그래도 버텨주기 때문에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이런 대주주 양도세 상법 개정 이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뭐 빨리 발표가 돼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눈에 좀 띄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좀 큰 종목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까지 좀 움직이면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예, 코스닥 쪽의 큰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그 외에도 비만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들의 뭐 그냥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뭐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이 결국 현재 기준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뭐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만 보면 네이버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JYP엔터, 그다음에 삼성전자, 제일제당, 뭐 HC중공업, 펄어비스, 두산 엔더빌리티, 코스맥스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많이 사고 있는 게 역시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1,000억 가까이 사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원익IPS, 현대로템,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APR, 대한항공 대부분 보면 뭐 현대중공업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괜찮다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자동차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저평가돼 있고 또 일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 그리고 일본과 대비해서 지금 관세가 약간 뭐 일본은 지금 관세 이슈가 약간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15%가 그랬더니 야 기존 거에 15%야 이래 버리니까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걸 다시 되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경쟁력 입장이나 그다음에 밸류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섹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는 점에서는 좀 눈여겨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장 초반 중간 평가? 네, 일단은 뭐 이슈가 좀 잘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확실히 좀 우리나라가 이전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니케이 같은 경우 막 신고가 갱신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죠.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일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급의 질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도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면서 어떤 이제 반도체 랠리가 조금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기보다는 좀 산업적인 매매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나 변압기 같은 걸 고르면 그래도 지수 대비는 계속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흐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아까 이제 박건영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도 요런 이제 기업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에서 2개 정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고 뭐 리거캠도 목표 주가 20만 원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른 그런 움직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압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코스피가 0.69% 그리고 코스닥은 0.5% 정도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JYP 뭐 그리고 CJ ENM 등등 이런 무형자산, 컨텐츠물 약간 이런 것들이 힘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캐릭터, 컨텐츠,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여러분이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캐치 티니핑 편의점 라면 24개 세트 가지고 왔습니다. 티니핑 라면이에요. 두 분이 한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큰 소고기 12개랑 멸치 칼국수 12개 해서 겉면 사용해서 칼로리 부담이 줄었고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 25년 9월 11일까지 넉넉한 소비 기한입니다. 얼큰한 국물, 담백한 칼국수 2종 구성이 됐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라면 잘 안 드세요? 라면 1년에 한 손가락 꼽을 정도 와. 횟수로는 일부러 안 드시는 겁니까? 라면 맛있는 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먹다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조금 참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오늘 아침 방송 왔더니 너무 진지해서 듣기 싫다는 사람이 좀 있네요. 예.
예. 제가 좀 너무 이제 방송을 진지하게 하니까 네. 이게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도 참고 들으셔야죠. 전 어떻게 하겠어요. 재밌는데. 이제 예. 좀 더 재밌게 이제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많네 뭐 그러시는 분도 좀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요거 티니핑, 핫추핑 저는 핫추핑인데 여기 요렇게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오뎅이라 그러나? 어묵이라 그러나? 요게 요렇게 들어가 있네. 핫추핑 모양으로.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핫추핑 라면. 예, 이렇게 핫추핑이 자, 저도 보면 좀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네. 저녁 방송 때는 이제 광고를 제가 안 하거든요. 네. 데일리 힌트 시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잘 광고를 안 주시는데 자, 그래도 아침 방송 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재미없다 하시니까 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드셔야 됩니다. 재밌게. 이게 라면은 좀 소리 내면서 먹어야 돼요. 아, 소리 내면서 면치기로. 면치기를 해야죠. 이 라면 먹으면서 뭐 우리가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맛 다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게 소리.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잡아봐 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화면에 넣으시면 제가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아, 재밌다, 재밌다. 네,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고요. 우리가 이제 너구리 사면은 네. 너구리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제 거는 잔치국수 맛 잔치국수. 멸치국수. 멸치칼국수. 멸치칼국수. 겉면을 사용해서 칼로리 부담이 줄어들었대요. 그 쫄깃하고 면발도 부드럽고 국물도 얼큰하고 담백한 칼국수 이렇게 2종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결국 중요한데요. 여러분 24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티니핑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핫추핑 환장해요. 이걸로 라면 끓여줘봐요. 남편 이거 핫추핑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핫추핑 라면 이렇게 하고 얼큰 소고기 딱 주면은 와 너무 좋아하지. 근데 이거를 24개짜리인데 19,800원에 드려요. 19,800원에. 엄청 쌉니다. 그래서 얼큰 소고기 12개, 멸치 칼국수 12개 해서 24개 세트인데 원래 정가가 55,200원이에요. 근데 핫딜가 19,800원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예. 애들 진짜 여기 이거 핫슈핑 요거 뭐야 요 얼굴 들어간 오뎅 요거 보면은 와 이거 환장하지. 여기 딱 소주 한 잔 딱 먹으면은 댓글창에 보셨어요? 박주핑이라고. 박주핑. 여러분들 제가 웃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실 알고 보면 웃긴 남자입니다. 회식 때 진짜 재밌으세요. 엄청 말도 많으시고 되게 유쾌하시고 즐거우세요. 아 빨리 끝내야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라면을 이렇게 먹으면 옷에 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옷에 튀면 그 옷 버려야지. 그럼 버리면은 새 옷 사야죠. 지프 폴로트 4만원대 핫딜입니다. 블랙, 화이트, 네이비, 베이지 이 중에서 2개 골라가시는 거고요. 사이즈는 라지부터 3X 라지까지 있습니다. 1+1이에요. 그래서 지프 2개. 정상가가 59,600원인데 저희가 48,000원에 2장 드리는 겁니다. 1+1이니까 24,000원씩 24,000원씩 해서 1+1. 한 장 가격에 2장 겟. 쿨링 스판 원단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입었을 때 시원하고 통기성, 신축성 좋고 색상 사이즈 다양하고 지프. 야,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첫 차가 지프였거든요. 지프. 상남자, 전 테토남이잖아요. 예. 저는 한 번도 못 타본 브랜드인데. 지프 진짜 지프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산속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프. 정통 캐주얼 감성, 테토남의 정석, 지프. 예. 폴로티 4만원대 핫딜 상남자처럼 지금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48,000원. 지프와 컵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분이어가지고요. 두 분 자료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띄워놓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자료부터 갈까요? 네, 저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실버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골드바랑 실버바의 가격 괴리가 크게 나타나면은 이제 그 실버바가 같이 쫓아가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그 괴리가 거의 끝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은에 대한 실버바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또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보시면은 지난해 연간 판매액 대비 5배가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굉장히 좀 매수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버바가 제가 이제 요 3%에서 실버랑 금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말씀드릴 때가 실버가 80만 원인데 지금 220만 원이 넘어갔어요. 1kg에. 네, 한 1년 반, 2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금이나 은 보셨던 분들은 그거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올라갈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핫하고 일단 은행들이 요즘에 날뛰고 있어요. 실버바랑 골드바 뭐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사 보시면 국내 증시가 좀 지친다. 이럴 때는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채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이게 뭐 이미 패드워치에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국채가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배팅하는 금액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게 안 보시더라도 뭐 단기라도 한번 채권 쪽 트레이딩이 뭐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미국 ETF로 이미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과 오늘도 NHN이라는 기업과 컴투스라는 종목이 목표 주가 상향과 목표 주가 하향이 동시에 나왔어요. 요즘 그런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상향만 보통 많이 체크를 하세요. 근데 이제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같은 종목인데 목표 주가가 한 4-50% 차이 나는 종목도 많고요. 똑같은 상향인데도 40-50%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상향이 나오고 어떤 건 하향이 나오고 이거 완전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은 사실은 목표 주가 하향이 많이 나온다는 내용인데 이제 리포트에서 요즘 그런 좀 특이점들이 많이 잡히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박희정 부장님 제가 띄우고 여쭤볼까요? 네, 뭐 오늘 저는 원래 제 방송이 아니어서 예. 좀 아침에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못 가져왔는데 좋습니다. 예,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제 CPI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그런 의견. 일단은 패드워치에서 CPI가 생각보다는 걱정하던 것보다는 잘 나왔고 뭐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패드워치에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4.4%입니다. 다음 FOMC가 9월 17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CPI가 잘 나왔어도 지금 다음 FOMC까지 한 달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안에 또 이제 8월 CPI까지 또 나와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번에 CPI 이렇게 고비를 넘겼다고 치면 8월 달 나머지 지금 8월 달에 마지막 세컨 하프 여기는 좀 중순부터 말까지는 좀 한 고비 넘겨서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어제 CPI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관세 효과 이슈가 상품 쪽에 이번에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목별로 좀 찢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근원이나 이게 명목 CPI를 이렇게 보면 그냥 지표로 봐서는 그냥 컨센에 부합했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플랫하게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고차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전 몇 달 사이에 마이너스가 꽤 심했기 때문에 중고차가 조금 회복되는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가 좀 올라왔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품 쪽에 튠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거에 되게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가 아까 좀 올라왔다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항공료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좀 올라왔는데 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아무튼 조금 단기적으로 좀 튈 수는 있으나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주거비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
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주거비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의 침체에 빠졌다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 눌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표를 세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네라고 하면서 95%까지 그 정도면 거의 100%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리포트를 내면서 한 가지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자,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부분 이렇게 60 몇 %를 이제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네. 개인들이 한 20% 정도의 책임을 지고 전가를 받게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그 예상치를 이제 나중에는 결국 60% 이상을 개인이 지게 될 거야. 결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인플레를 가져올 거야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어젠가 그젠가. 근데 어제 CPI가 발표되니까 상품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대표에게 네가 그만두든가 그 리포트 썼던 애널리스트를 자르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트위터에서 바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CEO도 불러가지고 그전에는 너 회사 그만둬라고 했다가 불러가지고 뭐라 했겠죠. 뭐 좀 꺼내놔봐. 나한테 가져와봐.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상당히 좋아 보여. 그리고 얼마 내에 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올 거야 하면서 또 인텔을 굉장히 또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타겟팅을 잡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트럼프 천하예요. 대부분 다 보면 트럼프가 하는 말에 지금 IB 쪽도 그리고 리서치 쪽도 나쁜 이야기 썼다가는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들어온 쿠글러 이사 다음에 들어온 마이런 이사도 어쨌든 트럼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해서 2명이 반대표가 나왔는데 1명이 반대표가 더 나올 거고 3명, 4명 반대표가 나오면 그 파월 의장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식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빠지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가 우려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서 눌리든가 아니면은 QE를 해버릴 거야 내년에 장기 금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팍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쪽은 그러면 S&P 500이 7천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는 쪽은 S&P 500이 경기가 결국은 관세 때문에 꺾일 거야. 네. 그러면 5,500까지 갈 수 있다고 극단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리는데 항상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어쨌든 돈이 풀리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시장은 좋아질 거야. 근데 실제 미국 시장을 보면 탑10 AI 쪽 관련된 쪽에 관련해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미국 쪽의 EPS도 AI 중심으로 IT 중심으로 EPS가 전체적인 EPS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고밸류에도 불구하고 그 밸류가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9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요것만 짧게 여쭤볼까요, 부장님? 오늘 한투 로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예고편 3분기 흥행 예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D램이 뜬다.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한다. HBM의 추가 수익. 돈은 SK하이닉스가 먼저. 투자 늘리는 삼성전자는 밸류체인 기업,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한투 보고서였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그런 비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네, 뭐 결국 반도체는 하반기의 주요 뭐 긍정적인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섹터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 시장의 어닝은 지금 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HBM에 대한 어떤 그런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HBM 관련된 독점력이 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더 들어온다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이겠죠. TSMC는 가격을 안 깎아줄 거예요. 패키징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가격을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HBM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참전해 주는 것이 상당히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일 텐데 그러나 이제 콜 테스트가 안 되고 뭔가 좀 발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뭔가 불만이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가 전자가 뭔가 해내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좀 더 낮게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니까 엔비디아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었나 그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서 뭐 이게 진입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결국은 조금 불편해지면서 PBR 2배가 넘었던 주가가 PBR 1.5배 정도까지는 조금 기본적인 하향 조정 겪어볼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가 PBR 1.5배 언저리까지는 밀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3분기도 어쨌든 실적이 좋을 거예요. 2분기보다 조금 우상한 그림이 여전히 나온다 보고 있는데 4분기가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HBM4 관련된 독점 계약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계속 그걸 미루면서 전자를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네.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조금 우려하는 쪽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 평택, P4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장비주는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장비주를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원익 IPS나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그게 장비주가 가면 그 뒤따라가서는 결국 소재주들이 움직이겠죠. 한솔케미칼이나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칼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이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은 나중에 좀 보자. 근데 어쨌든 반도체 소비는 전반적으로는 온기가 좀 불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0.02%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0.38%로 상승폭을 1%포인트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는 상승 종목이 한 1.5대 1 비율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이 550 종목, 상승 종목이 310 종목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 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슷비슷한 비율. 두 분 뭐 마감까지의 짧은 코멘트, 마감까지 이렇게 하자라는 어드바이스를 좀 드린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이게 뭐 약간 대외 변수가 풀리고 해도 증시가 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압축을 해야 된다. 압축해야 된다. 네, 산업을 계속 압축해서 있어야 대외 변수에도 내가 이 산업을 잘 아니까 그래야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다 뿌려놓으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컬 이슈에서도 아직까지 뭐 좀 물음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게 해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되게 이제 짜증날 수 있어.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가 발목 잡아가지고 결국엔 똔똔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쪽으로 되면은 이게 마음이 급해져서 원래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걸 자르고 장사가 되는 걸 더 모아야 되는데 네네.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된 거를 정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중장기 포트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려면 결국에 내가 그 투자하고 있는 산업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고 우리가 일반 일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2개 내지 3개로 압축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주말 통해서 해갖고 해서 막 이제 멘탈 관리도 하고 하지 플로우가 되지 뭐 한 4개만 돼도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저는 압축을 하셔서 압축하자. 네,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오늘 HSBC 쪽에서 한국 시장 관련된 비중 축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 이런 뭐 이슈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뭐 상법 개정을 놓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외국인 기관들이 역시 들어왔던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주나 지주사가 사실 땡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닝이 상당히 멀쩡했던 조선이나 뭐 방산 쪽도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전력들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런 배경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HSBC가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한국 지간을 꺾었다. 그 이야기는 약간의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 보면 뭐 기관도 그렇고 좀 안 사주죠.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 사는 게 대부분 뭐 그 가운데 금액이 하이닉스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고 거래 대금도 달력이 좀 줄고 있고 3,200을 넘어가면 윗골이 달리고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발표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쏠림 현상이 결국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빠지는 것은 아까 잠깐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의 군산조선소 이런 이야기들 MRO 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중국 소비주 전체적으로 다 빠지거든요. 안 좋은 화장품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 컨텐츠 그다음에 음원 음반 뭐 물론 노이즈가 일부 기사가 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빠지는 것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셨고요. 참고해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렇게 좀 답답하다 싶을 때는 그냥 레버리지로 ETF 2배 레버리지로 그냥 쏴버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클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렉스 파이낸셜에서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 중입니다. 이게 서클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요. T-렉스 2배 롱 서클 ETF입니다. 요거를 한 주에서 9주 매수 인증을 하면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잔 10주에서 99주 매수 인증 시 네이버페이 만원 상품권 100명 100주 이상 매수 인증 시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수강권 100명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CCUP ETF 요거 보유하신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참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다가 보유하신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TF 이름 잘 보고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대상이 아닌 ETF는 매수 인증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CCUP ETF T-렉스 2배 롱 서클 ETF 개별 주식 2배 레버리지 ETF를 최초로 출시한 미국 자산운용사 렉스 파이낸셜이고요. 20종 이상 개별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레버리지 ETF 압도적 1위 솔라나 스테이킹 ETF 최초 출시 가상자산의 강점이 많은 회사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차피 요것도 2배 딱 서클 2배 가져가고 아메리카노 가져가고 네이버 페이 가져가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두 분도 다니시면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